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제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의 내용이 텍스트가 제 강의 내용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의도입니다. 부부간에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 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부는 부부인데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까지나 부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해설 보실까요?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즉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하나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입니다. 공동 소유가 되겠죠. 공유하는 경우에 주택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죠. 이 여러분들 공유에 대해서는 민법 262조부터 민법 270조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공유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유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에 주택의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각자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에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을 별장처럼 이용하려고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려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그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겠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 집을 양도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 시에 겸용주택의 해당 여부. 이거는 겸용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상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죠. 이렇다면 이건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상가로 보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는 겁니다. 즉 해설 보실까요?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것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명 주상복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농지를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농지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합할 수 있죠.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이 분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농지의 교환 및 분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데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했습니다. A 농지와 B 농지를 서로 A 농지 줄게 B 농지 줄래? 서로 교환이 되거나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작을 위하여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입니다.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나누는 거고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이 합병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농지는 1억이고요. B 농지는 7,500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교환할 때는 가격이 비슷한 것끼리 교환을 해야 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그건 과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짜리 농지와 7,500만 원짜리 농지를 교환했다면 교환한 차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억짜리하고 7,500만 원짜리 교환했으니까 이때 이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가격과 큰 편은 1억이죠. 1억의 가격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4분의 1을 초과했다면 4분의 1을 초과했다면 그거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500만 원 만약에 8,000만 원짜리 교환했다. 당연하지요. 이건 5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4분의 1을 초과했다면 양측 모두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교환한 차익이 큰 편의 가격과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해설 보실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대상 농지의 교환 및 분합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 쌍방 토지가액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가격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예.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 분합하는 농지는 교환 분합한 이후에는 3년 이상 제촌에서 작용하여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 합병 후에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교환한 후에도 제촌에서 3년 이상 경작을 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출제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죠. 부모입니다. 직계존속을 동고봉양을 하거나 또 혼인으로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적용될 때 특례 규정이 있는데 적용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습니다.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녀인 직계비속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란 것이죠.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 합친 날로부터 즉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처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총각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처녀 총각이 혼인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이라고 하는 건 혼인신고한 날입니다. 혼인일로부터 몇 년이냐? 이건 5년입니다.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1주택, 부인도 1주택인데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될 때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지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입니다. 부모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예, 자녀는 무주택자인데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모시고 살고 계시죠.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즉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주택자인데 부모와 같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또한 1주택을 가졌다면 역시 이것도 합가일로부터 혼인이죠. 혼인한 날로부터 역시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3항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용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아들이 무주택자예요. 그런데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칠 때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 되겠고 혼인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의도입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죠.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가 되는 특례 규정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겁니다. 자,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죠. 예. 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되는데 1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입니다. 나는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계존속을 부모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역시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되었다면 10년 이내 자녀집이든 부모집이든 둘 중에 10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의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시골의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죠. 농어촌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부모가 살다가 돌아가셨다. 상속주택입니다. 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살았던 집은 이농주택입니다. 또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귀농하겠다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귀농주택인데요. 이렇게 농어촌 주택에는 상속주택과 귀농주택과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외회적으로 고향주택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실수요 목적이죠. 제가 도시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다가 아이들 때문에 취학이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아이가 지방에 대학을 갔습니다. 또 남편이 직장으로 지방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또 남편이 그 질병 요양하기 위해서 또 지방에 부득이하게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취학이라든가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질병 요양 등으로 지방주택 소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그러한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또 질병 요양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입니다.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리고 양도일 현재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열 번째도 있군요. 아홉 번째,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 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당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장기 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부모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또 부모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 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이 때는 비과세가 되겠는데 이때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일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 저당 담보 계약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 시까지 매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계약 조건이 바로 장기 저당 담보대출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비과세가 되겠다는 건데 이때 장기 저당 담보대출 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과 조합 입주권입니다. 조합 입주권도 사실은 주택으로 보거든요. 개정돼 가지고 주택과 조합 입주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여러분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1세대 2주택인데요. 일반 주택 양도 시에 처분 제한이 없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때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상속주택은 팔면 과세가 되겠지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과 지정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역시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역시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3강을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서 양도소득세 4강, 5강, 6강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